가족이 모여 웃음이 넘치는 명절. 누구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고향 유타주로 돌아온 26세의 존 존스도 형 조시와 친구들과 함께 독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미국 유타주의 너티퍼티 동굴을 탐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평범한 모험으로 끝날 것 같던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변하며 모두의 삶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존스 가족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60년대 유타주의 너티퍼티 동굴은 독특한 지형과 비좁고 복잡한 구조 덕분에 동굴 탐험 마니아와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동굴은 석회암과 사암으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특성 덕분에 독창적인 내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초보자와 숙련된 탐험가 모두에게 각기 다른 도전과 재미를 제공했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은 그 복잡하고 미로 같은 구조 덕분에 많은 탐험가들에게 도전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동굴 탐험은 탐험가들이 동굴의 모든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그들의 발견을 기록하며 점차적으로 동굴의 지도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동굴 내부의 좁고 비좁은 통로와 복잡한 구조는 탐험가들의 인내와 창의성을 시험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초기 탐험자들은 주로 동굴의 입구 근처와 주요 구역들만을 탐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탐험가들이 동굴 깊숙한 곳까지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고 점차 동굴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지도와 기본적인 안내를 토대로 각 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며 동굴의 전체적인 맵을 그려갔습니다. 주요 구역 중 하나인 메이즈는 특히 탐험자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곳은 길이 서로 얽혀 있고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각 통로와 구석의 특성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탐험가들은 특수한 장비와 메모장, 카메라 등을 사용해 지도를 작성하며 중요한 지점이나 방향을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구역인 빅슬라이드는 탐험가들이 내려가야 하는 경사로로 미끄러움과 급격한 경사 덕분에 정확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특히 안전을 고려해야 했고 각 탐험가는 내려갈 때마다 그 위치와 경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정보는 후속 탐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으며 동굴을 보다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가장 도전적이었던 구역은 버스커널이었습니다. 이 좁고 경사진 통로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 탐험을 강요하며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탐험가들은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몸을 움직였으며 각 단계마다의 위치와 각도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 구역에서의 경험은 동굴 지도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었고 후속 탐험자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몇 년 후 동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완성된 지도는 새로운 탐험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참고해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너티퍼티 동굴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탐험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은 주요 구역 외에도 다양한 도전적인 통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통로는 미끄러운 진흙층으로 덮여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며 좁고 구불구불한 구조는 공간 감각을 잃게 만들어 초보자들에게는 큰 위험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특정 구역은 너무 좁아서 탐험가의 체형에 따라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좁은 공간에 갇힌 탐험가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 요청이 자주 발생했고 숙련된 구조대가 동굴 내부로 들어가 탐험가를 구출해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티퍼티 동굴은 이러한 독특한 구조와 도전적인 구역들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탐험 장소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잦은 사고로 인해 동굴이 폐쇄되었으나 이후 조건부로 재개장되었습니다. 탐험 허가는 사전 신청과 동굴 전문가의 동행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을 앞둔 화요일, 존과 그의 형 조쉬는 가족 및 친구 11명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 탐험에 나섰습니다. 존의 임신 중인 아내 에밀리와 1살 딸 리즈는 집에 남아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존은 동굴 탐험을 자주 다녔던 경험이 있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과 탐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여러 차례 동굴을 탐험하며 그 매력을 깊이 느꼈습니다. 유타주에서 자라난 그는 지역의 다양한 동굴들을 여러 번 탐험한 경험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너티퍼티 동굴은 그의 도전 목록에 자주 등장했던 장소였습니다. 탐험 도중 존과 조쉬는 친구 2명과 함께 더 도전적인 구역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버스커넬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도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버스커넬은 좁고 긴 통로로 끝부분이 매우 좁아지는 구간이 특징이었으며 이 구간을 지나면 몸을 돌릴 수 있는 밥스푸시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숙련된 탐험가들에게도 도전적인 장소로 손꼽혔습니다. 존은 동굴의 가장 좁은 구간인 버스커넬에 들어섰지만 들어간 구역은 버스커넬의 끝인 밥스푸시가 아니라 미지의 좁은 통로였던 에드스푸시로 지도에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든 채로 통로 깊은 곳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폭 45cm, 높이 25cm에 불과한 경사진 통로에서 몸이 완전히 끼어버렸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로 70도 경사에 거꾸로 처박힌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좁은 구역의 특성상 그는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상태로 몸이 완전히 끼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형 조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쉬도 좁은 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쉬는 구조 요청을 위해 동굴 밖으로 나가야 했고 그 사이 존은 머리가 아래로 향한 비정상적인 자세로 극도의 고립 상태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비정상적인 자세와 점점 커지는 압박은 그에게 극도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조쉬는 구조대에 연락했고 동굴 탐험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존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존은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좁은 공간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신고를 받은 후 급히 너티퍼티 동굴로 출동했습니다. 존의 위치를 확인한 구조대는 즉시 구출 작전을 시작했지만 존은 이미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약 3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구조대는 좁은 통로를 따라 특수 장비와 밧줄, 지지대를 동굴 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존이 끼어 있는 지점은 매우 좁고 꼬여 있어 작업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존을 구출하기 위해 특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를 끌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의 모든 작업은 신중해야 했기에 조금만 실수해도 그의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은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가족들과 무정의를 통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내 에밀리와 어린 딸 리즈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구조의 희망을 놓지 않고 그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중력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그의 신체는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25일 구조대는 존이 끝내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구조대와 가족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이 존의 시신을 꺼내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좁은 동굴의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굴 벽면이 무너지거나 추가적인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구조대원의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존을 끌어내기 위해 밧줄과 도르래 시스템을 동굴 내부에 설치했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구조 자체가 장비 사용을 제한했으며 시신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끌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당국은 존의 시신을
동굴에서 꺼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존의 죽음을 계기로 당국은 너티퍼티 동굴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동굴 입구는 콘크리트로 봉인되었으며 존은 영원히 그곳에 안치되었습니다. 동굴은 영구 폐쇄되었고 그곳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탐험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